네이버는 다음보다 한 발 앞서 모바일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네이버는 2011년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출시했는데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서 반응이 더 빨랐다. 현재 라인은 세계 3대 메신저 중 하나로 성장했다. 2000년 처음 일본 시장에 진출한 네이버는 철수와 재도전을 반복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메신저 라인의 성공으로 네이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스타트업 정신으로 무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안에, 3년, 4년 안에 정말 괄목할 만한, 누가 봐도 성공이라고 판단해 줄 만한 프로덕트를 만들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라는 어떤 이런 정신으로 모두가 무장이 돼 있었어요. 메신저 라인은 북미는 물론 유럽 그리고 동남아 시장까지 고르게 퍼져나갔다. 2014년 10월까지 집계된 세계 가입자 수 5억 명. 2014년 1분기에 약 1,500억 원 정도의 글로벌 매출을 일으켰고요. 이러한 비중이 작년 동기 비해서 약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다음을 제치고 국내 1위 포털로 우뚝 선 네이버는 이후 전략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는 승부사의 면모를 보였다. 여타 부분에서 뚜렷한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다소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력 게임 업체를 새로 이제 M&A를 하면서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한 게임과의 합병으로 안정적 자금을 확보했던 네이버는 첫눈의 기술자들과 함께 라인을 개발해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닦았다. 서로 다른 듯 같은 길을 걸어온 네이버와 다음은 늘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해 왔는데 대표적인 플랫폼 중 하나가 웹툰이다. 최근 들어 영화와 드라마 중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 3명 중 1명이 찾는다는 웹툰. 네이버에서 초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 정솔 씨. 데뷔 3년 차인 그녀 역시 팬덤을 거느린 인기 작가 중 한 명이다. 웹툰이 출판을 죽인다 이런 말들도 듣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발맞추는 것 같아요. 장벽이 없는 사이버 공간답게 다양한 소재에 문학작품의 깊이까지 더해져 거대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한 웹툰. 웹툰은 플랫폼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잘 입증해주는 사례 중 하나다. 세계 최초 3차원 초음파를 개발하며 국내 최초 의료 벤처라 불렸던 메디슨. 그 시절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메디슨 출신의 기업인들을 만났다. 그게 허사긴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IT를 경영에 접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90년대 초반에 메디슨이 갖고 있었던 경영정보 시스템의 수준이 2000년대임에도 2000년대 중견기업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보다 그 컨셉이 우월했어요. 뭐 저 신입사원 때만 해도 그때 뭐 하여튼 사장한테도 그때 이제 이민아 사장님이었는데 메일을 막 보냈어요. 그냥 뭐 이거는 뭐 되냐 안 되냐 뭐 잘못됐다 아니다 막 보냈는데,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우리 이 김영원 선배만 해도 야 너는 뭐 이렇게 겁이 없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 그때 그거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다른 조직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상상하기 힘든 것은 일단 제가 하나벤처 만들 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대리신분. 저희에게는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갖고 시작한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상황이냐면 회사 내에 신규 아이템이 있는데 기존 사업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존 조직에 묻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존 조직으로부터 의사결정 체계를 분리하는 거죠. 이게 사내벤처의 기존 골격이었어요.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메디슨은 사내벤처를 키워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한때 40여 기업을 거느렸다. 벤처 연방제를 주장했던 메디슨의 창업자 이민아 대표는 이미 그 당시
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에 눈을 떴다. 메디슨이란 모기업이 이제 시장을 공유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기술 개발해서 완성되면 뛰쳐나가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회사 내에 있으면, 메디슨 내에 있으면 자기 최고의 기업가적 역량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이것을 초생명 기업,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바가 있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의료기기 업체. 아 찍었어? 괜찮아요? 예, 찍었어. 메디슨 사내벤처 1호 출신인 김진태 사장의 기업체다. 메디슨이 그에게 기회를 줬듯 그는 직원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장이다. 소개를 하면서 유비큐어 때 제가 한 사장을 한 30명쯤 만든 것 같아요. 저 거기서도요. 여기서도 한 50명, 100명 정도는 만들어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좀 한번 제대로 실천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것도 하나의 큰 축인 것 같습니다. 창업 31년차 기업인으로 여전히 현장 통임을 자랑하는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 이른 아침 그의 출근길에 제작진이 동승했다. 평소 출근이 이렇게 항상 좀 이르세요? 항상은 아니고요. 네. 저는 출근 자체가 이런 것은 아니고 네. 아침 모임이 많은 거죠. 아침 모임 많은데 이번 주도 오늘 하고 또 내일 또 있어요. 매일 아침 7종의 신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는 이동하는 차에서도 쉬지 못했다. 저녁 모임이 없는 날은 네. 보통 회사에서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이때 나오죠. 그런데 그게 어떤 이제 그 분들은 워커홀릭, 네. 일 중독자 네. 또 얘기하는데 일 중독자가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개발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을 좋아해. 테헤란밸리 진출 1호 벤처 기업인으로서 조 회장이 테헤란밸리에 가지는 소회는 좀 특별하다. 저는 이 동네에 이사를 온 것은 1985년도입니다. 그보다 훨씬 전이시네요. 네, 그렇죠. 거의 30년 전이죠. 그런데 30년 전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 도로 형성이 돼 있었냐면은 완전히 그 이 광활하게 앞 건물이 별로 없었어요. 국내 최초 PC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그는 1983년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했다. 그래서 우연찮게 PC를 접했고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익힌 거예요. 혼자 독학하듯이 익혔는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쓰니까 이제 몰입이 됐겠죠. 그 몰입을 하면서 뭔가 제 작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공개 시연이 있던 날.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두 개가 뭐? 추가를 하는 거는 뭐? 두 개가 뭐? 헬당에서 그 그래프 비트컴퓨터는 의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출발한 회사로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다. 그 내가 지금 시험적으로 넣고 있는 데이터 있으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보면 물론 개념은 이해하겠지만 저 데이터가 어떤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 당신 나한테 야단무야 돼. 그게 야 몸무게를 어떻게 소수점 이하를 빼버려 가지고 무슨 그 저기 소고기 푸주간에서 소고기 파는 조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허를 찔린 연구원들. 거기도 뭐 10g 단위로 파는데 바꾸라는 거하고. 그 순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것 같은데 레인지를 두 개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뭐 집어내주시고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하나 그래서 뭐 제대로 시연을 해야죠. 1994년부터 비트컴퓨터의 기술 노하우를 공개해온 조 회장. 124군이나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프로텍션에서 남한테 안 알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육 중에서 얻어진 교육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사회에다 공개를 통해 가지고 이 후배 기업이 창업이 용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치를 갖고 이걸 책을 만들어요. 벤처 불모지에서 독자 생존해야 했던 그였기에 조 회장은 벤처 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높다. 경쟁회사에 취업한다든가 뭐 그래서 이렇게 창가을 겨눌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여기 거친 사람이 당연히 경쟁회사 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경쟁회사에서 저한테 의뢰를 해서 사람 키워줘라 하더라도 전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경쟁회사라는 게 뭡니까? 없으면 좋은 겁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우리 직원들도 긴장하고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 2001년 야후코리아 창업자 염진섭 사장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남매를 위해 모든 일을 접고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IT 강국 코리아의 주역이었던 그였지만 정작 난치병을 앓고 있는 남매 앞에서 무력했다. 일에 파묻혀 아이들에게조차 시간을 못 냈던 아비의 후회와 미안함이 절절한 그의 글처럼 대한민국은 그렇게 우리가 모를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다. 학습의 과정이 있었고 1세대들이 어찌 보면 희생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후배들이 더 건강해졌고, 또 1.5세대, 2세대들은 굉장히 큰 부자들이 많아졌고, 또 사회적 기여가 많아졌잖아요. 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살신성인 뭐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대한 사막에 혼자 떨어진 사람처럼 아무도 없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So we actually think that the failure and risk taking, and especially learning,